자, 이번 시간은요, 제2편 부동산 경제론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요 공급입니다. 핵심 단원이죠. 보통 4문제에서 5문제, 올해도 예외 없이 4문제, 5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유의할 점은요, 여기서는 계산 문제는 100% 나와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가능합니다. 계산 문제 꼭 대비하시고요.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가 4개입니다. 출제 포인트 5번, 부동산 수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제 포인트 6번, 부동산 공급. 포인트 7번, 수요 공급 탄력성.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포인트 8번, 균형 가격 결정입니다. 이 포인트 4개에서 기본 4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여기서는요, 한 문제에서 2문제까지 가능해요. 한 문제, 2문제. 자, 1번. 수요의 개념. 쉬운데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1번. 수요란 밑줄 되어 있죠. 일정 기간은 유량을 의미한다. 유량 동그라미.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밑줄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 동그라미. 이 둘 다 출제가 잘 돼요. 지문에. 자, 이를 가리키는데 화살표,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요, 자, 유량이 중요하니까 2번 내려가요. 유량과 저량. 별표 2개 되어 있죠. 예. 예, 점점 타이밍이 돼 갑니다. 나왔다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득점하세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유량, 저량, 펴봅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이고 저량은 일정 시점이다. 자, 그래서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특히 굵은 단어가 출제가 잘 됩니다. 유량은요, 단기 순이익 밑줄. 내려가요, 저량은요, 순자산 가치 밑줄. 올라가서 유량은요, 영업수지, 국민총생산. 내려가요, 저량은 통화량, 국부, 외환보유. 다음에 유량은 밑줄합니다. 신규 주택 공급. 저량은요,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유량은요, 또 밑줄합니다. 주택 거래량 밑줄. 저량은요, 주택 재고량 밑줄 하시고, 빈출이죠. 이외에도 임대료는 유량이 되고, 가격은 저량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원래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틀림없어요. 박스를 줘요, 박스. 방금 단어 등등해서 몇 개를 집어넣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도 부족합니다. 예. 7개까지 생각하세요. 6개 또는 7개 주면서 유량은 몇 개인가? 예. 저량은 몇 개인가? 예. 꼭 득점하세요. 예. 그래서 원래 집중해서 득점하시고요. 3번,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수요는 방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효 수요. 그러니까 항목 2개죠.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 구매력 있는 수요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장 원리. 두 번째, 주택 소요 밑줄. 얘도요, 우리 시험은요, 단어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주택 소요는 하우징 니즈죠. 얘는요, 구매력이 없어. 유효 수요가 아니에요.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없어. 그러니까 화살표 저소득층. 따라서 화살표 밑줄하세요. 정책 원리 밑줄. 정책 원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이다. 수요 해결이 아니고 주택 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은 바로 주택 소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내가요, 수익 없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나와. 1번, 2번 묶어주고요. 원칙은 아시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밑줄. 즉 바로 P,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Q, 수량은 감소하더라. 화살표 O, 하얀 모양 밑줄 하시죠. 예. 다 하는데 왜 밑줄 할까요? 나오니까 밑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2번 예배. 예배는요, 가수요. 그리고 과시성 소비 베블렌 효과다. 그러면 여기서 가수요만 동그라미. 지문 잘 나오죠. 가수요가 나왔다면 자, 약간만 민망합니다. 첫 번째, 가수의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소비자가 예상해요. 뭘 예상하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니까 미리 사재기하죠. 네. 그러니까 사재기한다. 이가 바로 가수요. 그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얘는요, 예상이니까 바로 수요의 변화가 돼요. 가수요는 수요의 변화이다. 똑같은 말로, 자, 곡선 자체 이동이죠. 곡선 자체 이동이다. 그래서 가수가 나왔다면 이제 2번은 뭐래요? 2번. 틀린 말은 뭐지? 곡선 상 이동 틀린 말이지.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3번을 모두 밑줄하세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땡땡. 밑줄, 계속 밑줄하세요.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를 증명한다.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러분 아시죠?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죠.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문장 묻습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 우하향이다. 반비례 법칙이다. 그것은 뭘로 설명한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물어요. 아래 두 줄 설명을 참고를 하시고요. 3번 내려가죠.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 별표 3개입니다.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얘는요, 표를 보시면 왼쪽. 수요 발생 요인은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는 화살표 밑줄입니다. 우측 이동 밑줄, 괄호, 우상향으로 이동 밑줄. 반면에 오른쪽 수요 제약 요인은 수요 감소를 말하는데 화살표 밑줄입니다. 좌측 이동 밑줄, 괄호,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밑줄 하시고요. 먼저 수요 증가입니다. 항목 8개 있죠. 다들 아시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쭉쭉 보시면 되고요. 다만 뭘 조심하자. 7번 붉은 단어 밑줄 하세요. 빈출입니다. 대체제는 비례관계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비례관계 수요가 증가하지. 보완제는 반비례관계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8번도 밑줄 하세요. LTV가 증가하거나 DTI가 상승하는 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오른쪽 수요 감수요. 즉 좌측 기능인데요. 자, 1번만 모두 밑줄 하세요. 당의 부동산의 고가는요, 화살표 곡선상 이동이다. 당의 부동산의 고가는요, 그 재화의 가격이니까 얘는 수요 감소라도 곡선상 이동이 감소하는 거예요. 곡선상 이동이고 나머지 2번에서 8번 묶어주고 2번에서 8번까지가 전부 다 좌측 이동이죠.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그러니까 여기서 또 4번 밑줄. 대체 투자 시장의 호황이다. 예컨대 대체 투자. 주식이 워낙 호황이잖아요. 주식이 호황이면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가죠. 수요 감소가 돼요. 7번 모두 밑줄. 대체제는 비례관계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보완제는 반비례관계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런 단어를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수요 증가 감소는요. 또 마찬가지라 요겁니다. 지금 단어를요. 박스에다가 6개, 7개 꼭 집어넣을 거예요. 무조건 6개에서 출발입니다. 6개 나와요. 이 중에서 6개, 7개 주면서 자, 우측 이동은 몇 개인가? 좌측 이동은 몇 개인가? 찾는 거 있잖아요. 얘가요. 작년 34회 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33회, 32회 안 나와서 계속 안 나오다가 작년부터 스타트가 되었거든. 이런 것들은 연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요건 공급이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작년부터 쭉 안 묻다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어서 물을 확률이 꽤 높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꼭 득점을 하세요. 4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별표 3개, 빈출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내려가서 수요의 변화가 나옵니다.
먼저 수요량의 변화는 괄호 두 개 있죠. 자, 내려가서 괄호 밑줄 합니다. 당해제와 가격 밑줄. 또 밑줄 하세요. 곡선상 이동 밑줄 하시고요. 두 번째, 수요의 변화는요. 당해제와 가격 이외 밑줄. 내려가서 괄호 밑줄 합니다. 곡선 자체 이동 밑줄 하시고요. 하나씩 봐요. 이제 항목이 1번부터 5번까지죠. 1번부터 5번까지. 자, 그러면요. 뭐가 중요하지?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타제와, 3번 동그라미 소득, 5번 동그라미 소비자 예상입니다. 4번만 빼고요. 1, 2, 3, 5 다 잘 나와. 자, 1번은요. 당해제와 가격 또는 임대료는요. 바로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 이동 다 아시잖아.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당해제와 이런 단어가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지? 화살표. 부동산 가격 임대료 밑줄. 부동산 가격 임대료. 예를 들면 자, 문제가 반드시 제시를 합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문제가 쭉 나옵니다. 그럼 아파트가 뭐지? 바로 당해제와 거제와. 그러니까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뭐 되겠지? 수요량이 변화가 되고 곡선상이 됩니다. 만약 아파트가 아니고 대신에 자 주택시장이다. 되시겠죠? 그때는요, 요 주택이 뭐가 되냐? 주택 가격이 바로 수요량이 변화가 되고 곡선상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화살표 부동산 가격 임대료는요, 문제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이면 아파트가 되고 주택 시장이면 주택이 되고 바로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2번 내려요. 타제와 가격. 대체제, 보완제 묶어주고 별표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체제는 맨 끝에 보니까 괄호 비례관계, 비례 동그라미. 즉 A 가격이 상승하면 B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제. 보완제는요, 끝에 보니까 반비례 관계, 반비례 동그라미. 즉 A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C 수요가 감소합니다. 대체제 보완제가 가장 빈출 중요합니다. 2번 제목이 뭐라고 했죠? 타제와의 가격이죠. 그러면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줄래요? 공급 반대. 공급 반대. 그러니까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공급에서는 수요하고 반대해서 가자. 되시겠죠? 네. 수요가 대체제가 비례관계면요, 공급은 대체는 반비례 관계지. 반대했습니다. 항상 대체제와 보완제는 항상 수요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공급은 반대로 해서 가자. 3번 소득. 소득은 정렬. 정상제와 열등제죠.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열등제는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더라. 5번 소비자의 예상은 칠판. 요거요. 뭐지? 가수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가 되고 곡선 자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시험도 예배가 없을 거예요. 올해 시험.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곡선상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 이때 곡선 자체 이동은요, 앞에서 봐도 표.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박스에다가 이렇게 개수를 물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 3번, 4번이 있지. 3번, 4번. 3번, 4번에서 거의 한 문제는 경험상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웬만하면 득점하세요. 자, 그러면 뭐지? 지금까지 포인트 4번, 5번입니까? 5번 봤죠? 5번. 5번에서는 뭘 제가 강조했습니까? 유량과 저량. 유량, 저량 찾으시오. 다음에 우측 이동, 좌측 이동. 다음에 곡선상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여기서 감만 잡았다 가면 더 이상 대비할 게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 6번 넘어가죠. 부동산 공급입니다. 공급은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약한 부분인데, 자, 일단 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올 때도 들어들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가 조금은 약하다. 그래서 1번 공급 개념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음에 2번 공급 법칙. 다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왜?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원칙과 예외. 1번 원칙은요,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밑줄.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화살표 밑줄 하세요. 오상량 모양 밑줄 하시고. 다 알지만은요, 이거 바꿔서 물어요. 다음에 예외 밑줄 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다 밑줄 하시고요. 3번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좀 약하죠, 그죠? 별표 한 개잖아. 세 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 먼저 공급 양의 변화는요, 괄호두개 밑줄 하세요. 당해제와 가격 밑줄. 곡선상 이동 밑줄 하시고요. 내려가서 공급의 변화는 당해제와 가격 2배 밑줄. 두 번째 밑줄 하세요. 공급 곡선 자체 이동 밑줄 하시고요.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먼저, 자, 지문이 5개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 3번만 동그라미. 3번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번을 동그라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1번부터 봅니다. 당해제와 가격은 공급 양의 변화다. 화살표, 부동산 가격임들이 똑같습니다. 문제가요, 아파트 시장이면 아파트가 거제와, 주택 시장이면 주택이 거제와,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타제와 가격은 대치제와 보완제죠. 이제 화살표, 수요 반대. 아시겠죠? 수요 반대. 3번. 생산 요소 가격 변화인데요. 땡땡.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화살표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시잖아. 그러면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에다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 기출문제 연결해서 설명드립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공급 증가의 감소예요. 공급 증가죠. 우리는 그렇게 안 묻거든, 우리 시험은요. 단기와 장기를. 이렇게 추출됐습니다. 단기와 장기로. 여기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단기와 장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떨어져. 단기, 장기 하게 되면 정책에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고. 기억나시죠? 그러면 공급은요, 장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단기는 영향이 없어. 단기는 뭐죠? 공급 불변.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됩니다. 공급은 장기니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때. 공급이 불변이면 이어서 가격도 불변입니다. 영향이 없어요. 불러주세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공급 증가. 가격? 공급이 넘쳐. 가격 하락이죠. 얘가 주시되었거든. 그래서 건축 자재값이 하락할 때, 자, 단기와 장기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단기는 가격 불변, 장기적으로 가격 하락해서 지금 요거 묻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요 같은 게 다 생략이 되었잖아. 예. 되시겠죠? 시험은 여기까지 사고를 확장해야 됩니다. 단기, 장기. 자, 그러면 목차 4번 넘어가요. 부동산의 생산비 곡선. 굵은 문장이 쭉 나옵니다. 자, 요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의 경쟁 조건은
가격 곡선 이꼴 평균비용 곡선 이꼴 한계값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은 결정이 된다 해서 그대로 지문 나왔습니다. 지문 그대로 나와요.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2번하고 3번 두 개 묶어주고요. 2번, 3번 묶어주고. 2번은 평균비용 감좌표죠. 평균비용은 뭘 말하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와 관계되고. 한계비용은요. 자,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우상향 공급 곡선은 무슨 비용 곡선이다? 한계 비용 곡선이다 하고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급 마치겠습니다. 주제 포인트 7번 수요, 공급, 탄력성은 별표 3개죠. 탄력성은요. 저는 한 문제 장담 못하겠어요. 두 문제 가능하니까요. 그 탄력성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만약 두 문제가 나오면 틀림없어요. 이론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탄력성은 예외 없이 매년마다 계산 문제가 안 빠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력성 집중하세요. 먼저 1번 수요 탄력성은요. 바로 1번 보게 되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다. 그러면 네모 두 개 있죠. 첫 번째는 뭐지? 가격 탄력성. 두 번째 네모는요. 계산 문제 예제. 세 번째 표가 나오죠. 표를 보니까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렇게. 먼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제목이 그대로 내려와요. 가격 변화율입니다. 내려와요. 소득 변화율입니다. 다만 교차 따라서는 대체제와 보완제이기 때문에 항상 A제, B제, A제와 B제가 들어가요. 얘만 들어가지 똑같아. 가격 변화율입니다. 그럼 분자는 똑같이 뭐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자,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럼 얘가 상승하면 얘는 감소하죠. 음수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부를 무시하자. 절대값. 절대값이다. 그래서 항상 가격 탄력성 기준이 1이 되죠. 그래서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다음에 소득은 무조건 뭡니까? 정열, 정상제와 열등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있다. 자, 이때 기준은 0이 되죠. 0이.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고 크면 뭐죠? 증가, 얘가 바로 정상제. 따라서 얘는 정상제를 의미하고. 자, 0보다 작다 마이너스가 되면 증가하면 감소하죠. 열등제. 그래서 얘는 바로 열등제가 돼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요 0이 되고요. 그러면 중립제가 됩니다.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요 대체제와 보완제죠. 따라서 A제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있다. 증가하면 비례관계 대체제, 증가 감소하면 반비례관계 보완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독립제가 되고, 따라서 기준은 0이 된다. 자, 그래서 얘가요,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고 바로 대체제죠.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바로 보완제가 됩니다. 0이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독립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의학집은 따로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 보게 되면요, 첫 번째 박스에 있죠. 자, 수의 가격 탄력성 공식주가 들었고, 두 줄도 있고 네 줄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예제 있죠. 요 예제는요,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요 예제는요, 2년 전 33회 때는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요, 한 해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건 내년이건 완전히 나오는 건 배제 못합니다. 예, 항상 A급이니까. 그래서 가볍게 확인합니다. 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탄력성이 두 개 주어지죠. 두 개. 이때는 분수식을 활용한다. 즉 괄호 메꾸기를 통해서 답을 도출한다. 자, 괄호 묶기죠. 분수식. 그러면 화살표 0.5는 이꼴 10분의 5죠. 그러면 20분의 괄호 메꾸기가 얼마? 10이죠. 이러면 다 푸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예제 풀어봅니다. 예를 들면, 자,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은 1.5, 소득 탄력성은 1.2다. 나왔죠, 이거? 요거 두 개. 가격 탄력성은 1.5, 소득 탄력성은 1.2다. 자, 이럴 때는 무조건 요거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건데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죠. 얘는요, 1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니까 정상제입니까? 1등제입니까? 정상제거죠. 정상제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하잖아. 화살표 만들어주고요. 그래놓고 다음 문제 보십니다. 다음 문제. 자, 문제 봅니다. 계속해서.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했대요. 가격이 10 상승하고 소득이 5 증가했대. 그러면 바로 두 개 남습니다. 얘만 메꾸면 되겠네. 문제는요, 전체가 얼마였어요? 전체가 얼마 뺐나요? 요거 묻습니다. 계산합니다. 1.5는 10분의 얼마? 15. 곱해주면 되죠. 1.2는 5분의 얼마? 곱하니까 뭐? 6. 그럼 얘는요, 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증가니까 플러스가 되고, 다 풀었네요.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그러니까 9 감소. 전체는 9 감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연습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표를 보게 되면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도 이미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표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번 내려가요. 탄력성 결정 요인. 긴 표가 나옵니다. 잘 나오는 거 체크합니다. 첫 번째, 대체제 동그라미. 두 번째, 기간 동그라미. 건너뛰고 부동산 동그라미, 주택 공급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 4개. 이런 것들이 질문 잘 납니다. 하나씩 볼게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기간은요, 장기이면 탄력적, 단기이면 비탄력. 네 번째, 부동산은 주상공이죠. 주거용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은요, 기존 주택공급은 탄력적인데 기존 신규 주택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얘는요 그대로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이요)
탄력성과 총수비 관계 화살표 암기시켜드렸죠. 비상탄해. 비상탄해. 자, 비상탄해일 때 총수비는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비탄력이면 가격 상승 올려. 이러면 총수비는 증가하고요. 탄해, 탄력지면 가격 내려. 총수비는 증가한다. 요거잖아요. 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묶어주고요. 자, 탄력이면 뭐죠? 탄해, 내려. 저가 정책, 저가 동그라미. 저가. 비탄력이면 비상, 올려. 고가, 고가 동그라미. 3번, 1이죠. 단위 탄력적이면 총수입은 극대 불변, 불변 동그라미. 총수입은 영향이 없습니다. 총수입 불변입니다. 예를 들면 예제 있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비상, 가격은 어떻게 한다? 인상. 인상하면 총수입 증가하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탄해, 가격은 뭐? 인하. 인하면 총수입 증가한다. 4번요. 탄력성에 따른 가격 변화폭 또는 거래량 변화폭이다. 화살표 암기했죠. 비비빅. 비비빅. 자, 비비빅 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비비빅. 비비빅.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비 커진다. 뭐가 커져요? 가격 변화 폭이 커진대. 비비빅. 비탄력일수록 가격 폭이 크다. 이 문장이잖아요. 따라서 자 1번요 밑줄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동그라미. 더 변하고 밑줄. 즉 가격 폭이 커집니다. 더. 가격과 거래량은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덜 변합니다. 반대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세 번째 줄. 수요가 증가할 때 밑줄 되어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 오릅니까? 내립니까?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오르죠. 그죠? 서로 살려고 해. 맨 끝에 보세요. 괄호 오른다. 맨 끝에 괄호 오른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른다. 오르는데 공급의 탈성이 비탄력이면 비비빅. 더 올라 덜 올라. 더 오른다. 더 오른다. 연습되시겠죠. 목차 2번.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공급. 얘는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요. 지문 나오니까 나는 족족 밑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1번. 단기와 장기죠. 자, 단기 밑줄입니다.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고 기울기는 가파르다. 밑줄 하시고. 두 번째로 밑줄 하세요.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완만하다. 밑줄 하시고. 그대로 나옵니다. 잘 나와요. 2번도 밑줄 하세요.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 밑줄.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적 밑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탄력선도 요 범위에서 거의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탄력선은 항상 자, 이런 지문, 계산 문제 꼭 대비를 하시고요. 주제 포인트 8번. 균형 가격. 균형 가격. 박스 있죠? 박스, 계산 문제 푸는 공식 있잖아요. 박스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자, 얘도 예외시 너무너무 잘 나와요. 다만 여러분들은 요즘 이런 문제 푸는데 함수를 조금 복잡하게 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단순했는데 요즘 조금은 복잡하게 내더라고요. 자, 연습 많이 했죠? 자, 1번. 균형을 물으면 화살표 두 개 함수를 일치시키고 2번요. 교제하면요. 화살표 대입시킨다. 3번을 동그라미. 두 개 함수. 우리 시험은요. 한 상을 안 주고 두 상을 줘요. 두 상. 두 상을 주더라도 얼마나 변화를 먹게 되면 똑같아. 균형을 물으면 일치하고 규제하면 대입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균형을 물으면 일치. 규제하면 대입시킨다. 우리 시험은 한 상을 물어, 두 상을 물어, 두 상을 물어. 얘는이죠. 계산 문제 충분히 연습했을 거예요. 계산 특강 통해서요.
다음에 참고 예제. 자, 이 예제는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위에 박스는 계산 문제고. 자, 예제. 자, 이런 예제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프 그리기. 1번.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대요. 일단 그림 그려야 된다. 자,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대요. 그러면 공급 증가 우측 이동이죠. 이거 많이 증가네. 공급 증가 이만큼. 수요가 증가요. 얘는 작게 증가하지. 그러면 작게 증가. 다 그랬네요. 그래서 공급 증가가 수요보다 크잖아요. 크니까 균형점은요,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 하락이겠죠. 가격은 하락하고. 원래보다 양은 증가, 감소, 양은 증가했죠. 양은 증가하더라. 가격, 하락, 양은 증가. 따라서 임대료는 하락. 경인양은 증가.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2번요.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탄력이다. 완전 탄력이면 수평이죠. 그래프 그리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되겠네. 수요. 자,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하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공급 증가. 다 그랬네요. 그러면 균형점은 원래 흰 점에서 노란 점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가격은 그대로 불변. 양은 원래보다 증가하죠.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뭐지? 불변. 가격은 불변. 우리 시험 주로 가격을 많이 물어요. 가격 불변. 3번요. 아파트 신축이 필요한 원자재 가격 하락. 제 방 보세요. 요거. 원자재 가격 하락입니다. 근데 요 문장은요, 기출문장인데 18회 때 단기와 장기로 물어. 그래서, 자, 단기에는 임대료. 단기는 뭐지? 임대료. 불변. 단기는 임대료. 불변. 장기는요, 임대료 하락이죠.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 불변하고 장기에는 임대료는 하락이죠. 자, 4번 마지막 그래프 그려봅니다. 4번요. 자, 우화양 수요와 우산형 공급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합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다. 자, 얘도요, 기출문제 한 문제예요. 기출문제 다 옮겨가세요. 근데 이때는요, 어느 게 더 크고 작다 표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가 클 때, 똑같을 때. 모든 경우를 제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얘 제시가 없으니까 크다, 작다, 같다 다 따져봐야 됩니다. 먼저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 수요가 100개 증가합니다. 100개. 따라오셨죠? 이때 공급 감소는요. 자, 세 가지 모두 따져보자.
수요가 100개 증가했는데 공급이 적게 감소해요. 50개. 적게 감소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점과 비교하면요. 되시겠죠?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고요. 다음에 자, 똑같아. 수요가 100개 증가인데 공급은 100개 감소. 똑같이 감소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100개 동일하게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100개. 그러면 빨간 점이 돼요. 원래 점과 비교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요 불변. 양은 불변. 다음에 공급이 많이 감소해요. 150개 많이 감소. 그러면 또 이렇게 되죠. 밑에는 파란 점이 됩니다. 그럼 또 비교하면 원래보다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고. 결론. 세 가지 모두가 가격은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요 증가할지 감소할지 불변일지 알 수 없다. 양은 증가 감소 불변인지 알 수 없다. 그럼 지금 봅니다. 균형 가격은 모두 상승하고 거래량은요 자 바로 알 수 없음. 4번도요 기출문장 한 문제를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가격 이동은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케이스를 대표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리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가격은 계산 문제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수용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넘어가요. 시장은요 주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9번하고 10번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9번은 쉬워요. 시장의 특성과 기능. 먼저 1번 시장 형태를 보시면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 표를 볼까요? 왼쪽은 완전 경쟁 시장, 오른쪽은요 불완전 시장이다. 그러면 자 실항목이 자 상품 동질성, 진입, 시장 참여자 정보 4칸 묶어주고요. 4칸 묶어주고 자 4칸 묶어주고요. 붉은 단어 눈에 팍 띄죠. 뭐 동자다정, 동질성, 자유로운 진입과 태거,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정보의 완전성, 동자다정을 다 갖추면 완전 시장이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 부동산은요 동자다정이 전부 다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래서 완전 시장 조건은 뭐지? 동자다정 다 갖추고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더라. 다음에 5번째, 6번째 묶어주세요.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임 두 개 묶어주고요. 결론 다 아시겠지만은요, 완전 경쟁 시장은 자 효율적은요 강성 밑줄, 강성 효율적입니다. 할당 O 밑줄, 언제나 할당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부동산 불안전 시장은요 준강성까지 밑줄, 준강성까지 효율적 시장이고 내려가서 할당 OX 밑줄, 부동산은요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2번 내려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특성 꽤 많이 나왔죠. 별표 2개입니다. 오른쪽 기능 항목이 있는데요. 쉬운 거는 항목 작은 게 쉽잖아. 기능도 찾아보고 다 한 게 있죠. 자고가 정량, 자원 배분, 고 교환 기능, 가격 창조,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견입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 특성입니다. 1번, 특성 보게 되면요. 항목 8개죠. 1번, 부동산은 불안전 시장입니다. 2번요. 부동성 때문에 바로 국지적 시장 또는 지역적이고 부분 시장입니다. 3번은요. 부정성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4번요. 개별성 때문에 시장은 비비비. 그래서 비공개, 비표준화, 비소유성이 되겠고요. 5번요. 부정성 때문에 법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6번요. 고가성 때문에 은행의 융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요. 7번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벽화를 발생합니다. 8번 고가성이나 영속성 때문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 성격을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특성. 출제 포인트 10번요. 시장의 효율성입니다. 먼저 1번 효율적 시장이죠. 1번 의부터 봅니다.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자, 요 문장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짧은 문장 가운데 가장 핵심 단어, 키워드가 뭘까요? 가장 키워드. 가치요. 어떤 분은 지첩시라고 하거든요. 예. 자, 제가 일부러 얘는요,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굵고 쩌나게 안 했어. 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결론은요, 새로운 정보가, 정보 동그라미. 이가 핵심입니다. 항상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받는, 정보가 키워드예요. 정보. 그래서 항상 효율적하게 되면 뭐, 정보가 뭡니까?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 예, 정보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바로 정보의 반영. 약성 효율 시장은 과거 동그라미,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요. 준강성 시장은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동그라미, 현재까지 정보가 돼요. 강성은요,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미래 동그라미, 즉 모든 정보를 말해요. 키워드는 뭐지? 정보가 반영이 돼요. 그럼 이 정보를 분석하자. 두 번째, 분석 방법 동그라미. 세 번째, 초과 이윤 동그라미. 분석 방법과 초과는 집중 출제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분석 방법은요,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니까 과거를 분석하자. 기술적 분석 밑줄. 준강성 시장은 현재 정보니까 현재를 분석하자. 기본적 분석 밑줄. 강성 시장은요, 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 분석이 필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다음에 초과 이윤이 가장 빈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나와요. 약성, 준강성, 강성 세 가지는 모두가 초과는요, X 세 개를요 한꺼번에 묶어서 동그라미. 따라서 세 가지는 모두가 초과인은 원칙적으로 X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가 없는데 괄호 있죠. 괄호는 예외. 그러니까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인데 괄호, 과거가 아니라 현재 미래의 정보를 미리 분석하다면 가능합니다. 초과인. 다음에 준강성 시장은요, 과거 현재까지를 정보를 말하는데 괄호 예외. 미래의 정보를 미리 분석한다면 가능하죠. 이런 예외가 있고. 그러나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시장은 뭘 집중하자? 분석 방법과 특히 초과이윤은 원칙적으로 얻을 수가 없다. 표 밑에 자, 3번, 4번 밑줄 되어 있죠. 다 아는 내용 반복합니다. 왜?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장 부합하잖아요. 그리고 4번 부동산 또는 불안전 시장은 준강성까지의 효율적 시장을 의미합니다. 2번 내려가요. 할당 효율적입니다. 의부터 볼까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요, 의가 항목 3개 있죠. 두 번째를 밑줄 하세요.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굵게 표시되어 있네. 초과 이윤 동그라미.
그러니까 초건이 없는 시장이 할당입니다. 초건이 있으면요, 그걸로 비할당이 되고요. 초건이 없는 시장 할당입니다. 초건이 없다는 말은요, 세 번째도 믿지 않았어요. 정보비용 이꼴 정보가치가 동일하면요, 초건이 없다는 말이고 할당 효율적입니다. 2번 형태. 자, 표를 보시면요,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 그리고 정보 비용과 가로목은 정보 가치와 할당 효율성입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기억나시죠? 동자다정. 그 중에 바로 완전한 정보를 말해요. 완전한 정보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 정보 비용 0이 되고 정보 가치 0이 됩니다. 그러면 초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할당 효율적이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동산, 불완전 시장은 정보활동이 필요하죠. 정보비용 들어가죠. 만약 500만 원 정보비용 들어서 500만 원 가치를 얻었다. 이러면 초건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할당 효율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은요, 값싸게 정보를 얻어서 500만 원, 비싸게 팔아요 1000만 원에. 이러면요, 초건이 있잖아요. 초건이 있게 되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 4개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묶어줄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2개 둘둘 묶어주고요. 묶어서 봅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초건이 저러기 때문에 언제나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됩니다. 거꾸로 다음 문장, 할당 효율적 시장은 화살표 언제나 완전 시장이 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시장이 될 수도 있지만 불완전 시장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두 번째, 밑줄 되어 있죠. 부동산 시장 또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얘도 지문 그대로 나와요. 부동산 거래에서 정보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활동, 정보비용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를 모두 밑줄하세요. 그대로 빈출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건이 성립하게 되고 바로 투기가 성립합니다. 3번 내려가요. 정보가치 계산. 얘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풀어보셨죠. 그래서 박스. 항상 푸는 방법은요, 1번, 2번, 1번 현재가치, 2번 정보가치, 3번 초과인데요. 2번을 동그라미. 항상 정보가치를 구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1번은요, 먼저 현재가치부터 구하자. 현재가치 구할 때 여러분들 문제 기억 어떻게 나세요? 1년 후에.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들어선대. 들어서면 땅값 얼마가 되고 안 들어서면 얼마가 되고 확률은 뭐 반반이다. 풀어보셨죠? 이럴 때 바로 1번 현재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1번의 포인트는 반드시 뭐 1년 후 또는 2년 후 자료가 제시되면요, 이것을 반드시 현가화시키자. 공식을 동그라미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로 빠르게 현가화시키면요, 현재가치가 나와요. 다음에 2번, 문제는 항상 정보가치를 물을 거니까요, 정보가치 묻게 되면 확실 동그라미, 불확실 동그라미, 확실 빼기 불확실, 이렇게 자,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정보가치가 나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장에서 올해 시험은 아무래도 한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시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은요, 수요 공급 시장까지 마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경기 변동으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